끈질긴 기도로 조현병을 이겨낸 담비자매 이야기. 오늘은 파란만장한 담비자매의 인생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 4년쯤 된 이야기예요. 어느 날 모녀가 영성학교를 찾아왔어요. 어머니의 얘긴즉슨 같이 오지 않은 딸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였죠. 그래서 상태가 어떤지, 왜 정신병원에 가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어요. 담비자매가 발병하기 1년 전에 러시아로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호텔 예약이 문제가 있어서 호텔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자게 되었다고 해요. 낯선 외국 땅에서, 그것도 호텔이 아니라 밖에서 세 모녀가 밤을 지새우게 되었으니 공포가 극심했을 거예요. 어쨌든 두려움에 휩싸여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그렇게 엉망이 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담비자매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그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아버지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이 가정에 스멀스멀 먹구름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담비자매의 원래의 성품은 적극적이고 유쾌하였다고 하니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렵기는 하죠. 여행에서 돌아온 뒤 발병하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집을 나가서 몇 날 며칠이고 돌아오지 않아서 실종 신고를 하고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정신병원에서도 어머니에게 수도 없이 전화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병원 간호사들에게도 난폭하게 반항하여서 병원에서는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간청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영성학교를 발견하고 한 걸음으로 달려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은 암담했어요. 그동안 영성학교에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찾아왔지만 조현병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게다가 본인은 병원에 있고 가족이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그래서 먼저 어머니와 동생부터 기도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해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담비자매를 만져줄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두 모녀가 기도 훈련을 시작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죠.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자 담비자매가 조금 온순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다가 정부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환자들도 한 달에 2번 정도 외출 외박이 허용되었어요. 그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외박하는 날에 무조건 영성학교를 데려오라고 했죠. 그러나 완강하게 거절했기에 집에서 묵다가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실망스러웠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로 했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자 담비자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성학교에서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영성학교에 오게 되었고 기도 훈련과 더불어 축출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그렇게 조금씩 좋아지면서 어느 날 병원을 나오게 되어 영성학교를 오가면서 기도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물론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본인도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것은 물론 어머니와 동생의 뜨거운 기도가 뒷받침되었어요. 가장 어렵다는 조현병이 완치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훈련생들이 많아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